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반환 미군 기지의 조속한 개발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수건 중 하나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반환 미군 기지를 지자체에게 장기 임대해 조속히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 임대가 아닌 무상 양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북부 정치인들이 의정부 지역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자체가 반환 미군 공여지를 최대 99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민주당 소속 정치권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반환 미군 기지를 조속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무상 양여가 아닌 임대 방식을 앞세워 국방부를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법 제정 과정은 사실 험난합니다. 제일 걸림돌이 아마 국방부가 반대하겠죠. 임대하는 형식, 그냥 무상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의 임대료 정도로 한다면은 국방부도 동의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민주당의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 부지 무상 양여를 주장해왔던 만큼 장기 임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임대료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도 부지 임대료를 연간 재산 총액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억을 의정부시에서 매년 100년 동안 그걸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당연히 무상으로 양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주민들이 그동안 희생했던 것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이왕 하시려고 결단하셨으면 좀 더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민주당의 논의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형 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대형 폐기물 배출과 수수료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10일 양주 고읍동에서 시연회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다음 주부터 4천여 곳에 QR코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본격 나섭니다. 포천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인 바로희망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바로희망팀에는 전문 상담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 근무하며 학대 예방경찰관 1명, 변호사 1명이 비상주 형태로 근무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112에 신고된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동두천시가 10일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진과 함께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 사업으로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민의 집을 찾아가 무료 건강상담과 기초진료를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번 방문진료에는 로젠 요양병원이 동참했으며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천보산, 수락산 등 지역 대표 산림과 연계한 1박 2일 산책 코스 발굴을 위한 사전 답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답사에는 시민 33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탐방로를 걸으며 휴식 공간 확충과 안내 표지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탐방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탐방로를 정비하고 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전 시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시민 20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하던 전통시장에 갑자기 1톤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장을 보던 시민들은 피할 틈도 없이 차와 충돌하며 그대로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트럭이 돌진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흔적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서진 구조물과 흩어진 옷가지들, 트럭이 지나간 자리마다 끔찍했던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지금 당황해서 지금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하거나 너무 순식간에 지나서 저기 봤는데 이제 저 기둥을 받고 이제 그때서 이제 멈추더라고요. 사고는 13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천 오정구 제1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 상인인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안쪽으로 150m가량 질주하면서 시민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여러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m를 일단 후진을 했다가 다시 직진을 했는데 직진한 거리가 150m라고 일단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100m 지점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 좀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약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13일 수능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한 뒤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수능 종합상황실에서 시험 운영 현황을 살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을 분리 조치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사고 발생 요인이 높고 까다로운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수능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4일 경기 지역 19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6만 3,593명으로 지난해보다 만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응시자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도내 아침 기온은 2도에서 7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이날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차로가 통제되면서 수험생 1명이 순찰차를 타고 시험장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13일 오전 5시 43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IC를 2km 앞둔 지점에서 8.5톤 트럭과 23톤 탱크로리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서울 방향 도로 차들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성 발안에서 수능 시험장인 서울시 중구 이화역으로 이동하던 수험생 A양이 고속도로에 갇혔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A양은 마침 사고 현장에 나와 있던 레커차에 탑승했고 경찰은 A양을 인계받아 오전 7시 25분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도로에 갇힌 수험생을 안전하게 시험장까지 이송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녹취 지시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태희 도의원은 한 도 공무원이 도내 산하기관 직원을 상대로 도의원과의 통화 녹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녹취 행위에 대해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침해하고 도의회, 집행기관과의 신뢰를 깬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행기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도 민간 공급이 지지부진하자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주택 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주택 공급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시비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연구원은 특별대책 지역 주택사업에 용적률과 영향평가, 토지 수용권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PF 대출 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와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인데요. 근저당 과다와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 사기 위협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도는 11월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이관받아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특보 수준 이하의 기상예보에 비상대비 근무 단계를 추가해 최근 심화되는 기상 변동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제설제 21만 톤과 제설 장비 8,800여 대를 확보하고 한파 쉼터 7,900여 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선 전담 인력 4,500명이 안전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대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13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인천연구원 최태림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거나 창업, 프리랜서인 청년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나눌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천의 현재 청년 인구는 82만 6천 명으로 전년 말 대비 증가해 경기,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14일부터 사흘간 인천 중구 상상 플랫폼에서 제2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는 201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국 김치 명가와 인천 지역 농특산물업체 25개 사가 참여해 김장 재료와 지역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청소년과 외국인, 김장 경험이 없는 주부들이 김장 담그기 체험 교실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무대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계양구는 11일 구리 풍경채 새별, 구리 풍경채 하늘 어린이집 두 곳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두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올해 3월 협약을 체결한 뒤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지난 11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계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5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과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 총 22만 9천 건이 적발돼 2024년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